예,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소프트에서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정재경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아젠다를 보시면 온라인 세미나 세션은 총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0분 동안은 인벤터 2019 버전의 신기능을 주로 소개해 드릴 예정이며, 남은 30분은 볼트의 설계 복사를 활용한 제품 설계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미나 종료 후에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에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며, 퀴즈 정답자 선착순 3명에게도 마찬가지로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바로 인벤터 세션을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벤터는 총 3가지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인벤터 기능 향상에 대한 전문가 수준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연계로 파워풀해진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아이디어 스테이션에 글을 올려 이번에 2019 버전에 반영된 사용자 경험으로 이루어진 세션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먼저 기능 향상 전문가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및 도면 작성, 편집, 워크플로우에서 시간 절약이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 2018 버전과 2019 버전으로 같은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했을 때 지금 표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테스트 환경에 대한 PC 환경을 지금 적어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리 상태에서 다른 부품을 선택을 한다든지 3D 단면부를 또 선택을 한다든지 패턴을 선택하고 재생성을 하거나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직접 편집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해서 결과적으로 2018 버전과 2019 버전에 대한 어떤 그 시간에 대한 차이를 좀 보고 계시고요. 또한 도면을 또 작성을 했을 때 기준뷰를 작성을 하거나 수영뷰를 작성하고 단면뷰를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속도 도면의 기준으로 40%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마우스 휠이라든지 3D 마우스를 또 사용했을 때 확대 축소 명령으로 스레드홀이나 마우스 휠 중성 기능이 향상이 좀 되었고요. 컨텐츠 센터 메모리 내 캐싱 기능으로 초기 컨텐츠 이후에 메모리 캐싱으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시고 지금 준비된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소리가 또 갑자기. 잠시만, 설정을 좀 분명히 좀 해소를 했었는데, 볼륨을 분명히 낮췄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동영상은 한 2만 개 정도 되는 대용량 어셈블리 상태고요. 이 동영상은 편집, 단면 보기, 도면 작성 및 편집을 통해 개선점을 강조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지금 2만 개 정도 되는 동영상 그 부품인데 가볍게 핸들링이 되고 가볍게 또 부품을 수정을 하거나 다시 빠져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면뷰 작성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빠르게 그 이전 버전보다는 더 빠르게 단면뷰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 다시 또 빠져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버전보다 굉장히 빠르게 핸들링이 좀 되고 있고요. 또한 도면을 좀 작성을 했을 때 기준들을 또 작성을 하고요. 바로바로 또 이제 회전이 되고 그만큼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뷰를 작성을 하는 것도 되게 빠르게 작성이 되고요. 부품의 위치를 조정을 했을 때 실수를 좀 바꾸고 그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설명을 드릴 내용은 아이로직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이로직 기능도 크게 향상이 좀 되었고요. 아이로직은 다른 타캐드 3D에 없는 인벤터만의 고유한 기능입니다.
2019 버전에서 부품을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는 문구가 대량으로 좀 추가가 좀 되었고요. 이전에서 사용한 아이로직보다 더 쉽게 로직을 짤 수가 있게 되십니다. 한번 동영상을 좀 보시게 되면 자, 현재 지금 모델링은 사용자 매개 변수 계속 설계를 하시게 되면 매개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사용자 매개 변수의 이런 덮개 관련된 내용을 있다 없다로 했을 때 바로바로 형상을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구는 좀 어렵게 좀 느껴질 수가 있지만 이렇게 쉽지는 않죠. 문구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그 사용자 매개 변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립을 해라라는 그런 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2018 버전보다는 더 문구를 더 짧게 사용하셔서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구들이 많이 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붙일 건지 이런 부분만 설정만 해주시면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번에는 다른 영상입니다. 사용자 매개 변수들이 많이 보이게 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캐스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죠. 이번에 나타난 그 기능 중에 하나인 지오메트리 이름을 추가로 할 수가 있는 기능이 만들어졌습니다. 캐스터로 부품을 열었을 때 이렇게 사용자 지정 이름으로 바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도 만들어 주시면서 이 이름을 다시 대체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캐스터 엣지라는 내용으로 바로 붙이게끔 이런 내용들이 문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방금 만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지정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설정해 주시면 추 아이로직을 자르는데 손쉽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을 드릴 내용은 3D 주석에 대한 기능인데요. 이 3D 주석 기능은 2018 버전에서부터 좀 추가가 되었는데 2019 버전에서 기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톨러런스 어드바이저라는 면 상태 색상 지정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면에 대해서 표기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또 3D 주석에서 구멍 및 스레드에 대한 수량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를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또 보시면 3D 주석 기능으로 해서 기하공차를 면하고 면을 좀 찍어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기하공차를 좀 바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바로 어드바이저 내용을 키면 내가 어떤 면을 선택을 하고 어떤 면을 설정을 했는지 바로바로 육안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량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일단 여기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바로 문구를 좀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패턴으로 좀 처리가 좀 되어 있는 내용도 수량에 대한 내용이 같이 추가가 바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달드린 내용은 클라우드 연계 내용입니다. 2019 버전에서 새로 생긴 뷰 공유 기능입니다. 모델링 파일을 간단하게 클릭만으로 뷰어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유되는 기간은 30일로 제한되어 있고요. 뷰어 파일이기 때문에 모델링 파일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요. 링크로 뷰어 파일에 접속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이 뷰어 파일에 코멘트를 달아서 쉽게 피드백 받는 것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고요. 오토데스크 제품들에서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헤드, 볼트, 인벤터 등 이 다양한 오토데스크 제품군에서 동일한 환경으로 뷰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뷰 공유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은 제트 엔진이라는 어셈블리인데요. 간단하게 뷰 공유를 눌러서 공유를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링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내용을 클릭하셔서 보시게 되면 인터넷 상에서 내가 올렸던 그런 뷰 경우에 대해서 바로 보여지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면에 관련된 내용에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분해도 이렇게 손쉽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커멘트를 만들어서 화살표를 좀 눌러주시고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좀 적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좀 시켜주시게 되면 저장을 하게 되면요.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공유에 대한 링크만 접속이 가능하면 인터넷이 되는 상황이면 바로 이렇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코멘트를 달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뷰 공유는 30일 제한으로 좀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바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설정을 눌렀을 때 한 7일 정도, 5일 정도 남았을 때 다시 30일 또 연장이 좀 가능하게 되고요. 만약에 중간에 공유를 좀 끊고 싶으시면 이제 그 공유 중지라는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공유를 중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토데스크 드라이브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개인 및 소규모 팀을 위한 최대 인식 클라우드 전환소입니다. 25기가 정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60개 이상의 오토데스크 및 서드 파일 포맷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일 포맷을 지원하는 내용을 장표를 좀 드리겠지만 링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기 가능한 파일 형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파일들을 지원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에서 오토데스크 드라이브 정리된 파일에 대한 뷰라든지 정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시는 링크는 이쪽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웹 상태로 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꺼주셨으면 되는데요. 소리가 들려. 소리가 너무 커. 좀 소리가 좀 있고요. 운영 기준은 따로 있나? 자, 이번에 또 말씀을 드린 내용은 인벤터랑 퓨전 360 설계 파일을 지원할 수가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시스템 통합 그리고 대형 어셈블리 설계 및 분사화를 위해서 퓨전 360의 모델을 인벤터로 직접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니캐드 기능처럼 퓨전 360에서 부품의 형상이 변경되면 인벤터 환경에서도 변경사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도 마찬가지로 인벤터의 부품 및 어셈블리 파일을 퓨전 360으로 참조를 해서 클라우드 지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햄 기능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의 아이디어를 실험을 해서 2019 버전에서 추가 그리고 변경된 기능, 향상된 기능이 되겠죠. 이런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구멍 명령이 새롭게 바뀌었고요. 일단 패널 타입으로 명령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스케치를 작성을 하지 않고 실수 및 동심 부속 조건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푸드스택 기능으로 설정된 구멍 내용을 저장을 하거나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상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멍에 대해서 면을 찍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그런 호 형상을 집어서 중심에 대한 구멍을 만들어주는 동영상을 좀 보고 계시고요. 자, 계속 구멍 명령이 종료가 되지 않고 계속 클릭을 해서 바로바로 선택을 하시고 있죠.
0까지 좀 뚫어주는 내용이 좀 되겠고 바로바로 또 스케치 취소처럼 바로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또 이렇게 프리셋 기능을 이용해서 카운터보어도 뭐 따로 또 설정할 필요가 없이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스케치를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18 버전까지는 계속 하나씩 만들어서 작업을 했었던 내용이 이제는 좀 내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미리 저장을 하고 주먹 명령을 사용하는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판금 기능에 대한 내용이고요. 판금 기능도 어떤 기능이 추가가 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면, 뒷면에 대한 그런 돌출만 가능했었던 내용이 면 중심, 양방향 돌출로 하실 수가 있게 됐고요. 코너도 개선이 돼서 자동으로 연장이 돼서 부품이 연장이 되는 내용도 같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레이저 용접 릴리프 모양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번 이것도 동영상을 통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터 형상인데요. 이 부품에 판금 제품이 좀 있죠. 이 부품을 열어서 지금 스케치를 뽑아냈고요. 이 스케치에서 면 기능을 이용해서 돌출을 합니다. 이번엔 여기에서 새로 생긴 양방향 돌출 기능을 사용을 했고요. 자, 확인을 누르고 또 절곡 부분을 눌러서 자동으로 연장이 되게끔 해서 형상을 만들어주는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교차가 되는 면에 대해서 플랜지 면을 좀 찍어주고요. 코너 형상에서 자, 레이저 용접에 관련된 모서리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자, 모서리로 펼친 모양을 보게 되면 둥그런 호로 작성된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튜브 파이프라든지 프레임 생성기에서도 기능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옵션으로 호스 길이, 잠금 명령으로 정확한 호스 길이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합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구성 요소가 이동하는 경우 호스 길이가 변경되지가 않겠죠. 실수를 입력해도 호스 길이를 잠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프레임 생성기에서도 그 컷 디테일이라는 수정값이 추가가 되게 되어 있고요. 프레임 부재의 각도를 좀 자르려면 자르기 연장이라든지 마이터 기능을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생성된 값이 i40의 사용자 탭에 보시게 되면 컷 디테일이라든지 GL 값 이런 내용들로 자동으로 값이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G_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라낸 길이가 아닌 오제의 정확한 길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품의 형상 길이 선정을 좀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브라우저 정보 표시가 좀 확장이 좀 되어 있고요. 또 조립을 할 때 축과 축의 부속인 경우에 회전을 잠금을 시키거나 반대나 정렬 또는 미정으로 조립 상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항목을 또 동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품에 보시면 호스가 좀 들어가 있죠. 여기서 편집을 하시게 되면 저기 호스 렌스라는 기능이 좀 추가로 좀 생기게 되고요. 호스 길이 잠금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치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치수를 입력을 해서 800으로 800, 700으로 고정을 좀 시켜주실 수가 있고요. 750으로 고정을 했네요. 자, 이렇게 호스에 대한 길이를 고정을 좀 시켜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부품이 이동을 해도 그 호스 길이가 변하지 않고 바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축과 축의 조립 상태인데요. 자, 삽입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축하고 선택을 했을 때 자, 잠금 표시가 좀 있습니다. 원래 회전이 되어 있는데 잠금에 대한 옵션도 같이 추가가 좀 되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축하고 또 축 연결을 했을 때 삽입이 아닌 웨이트 주머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대나 정렬, 미지정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조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2018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거나 그 이전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2019 버전을 설치했을 때 또 내가 이 또 환경을 또 다시 세팅을 해야 되나 뭐 그런 내용을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2019 버전을 초기 시작했을 때 바로 사용자 설정 변환이라는 마이그레이션 도구가 실행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실행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사용이 되는 마이그레이션은 인터페이스 사용자화라든지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 대한 그런 값들을 바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면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색 구성표를 사용자 정의수를 할 수가 있는 도구가 또 추가가 좀 되어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 옵션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색상 탭으로 가시게 되면 구성표 사용자화라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색상을 또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가 있는 내용으로 편집을 가능하시게 되고요. 이런 파일에 대한 그런 저장은 어플리케이션 옵션.xml 파일로 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또 스케치에서도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선형 커브 명령이 가변 피치 나선 생성을 좀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 목깎기가 반전된 목깎기 기능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또 그 직접 편집 기능이 몇 버전부터 또 계속 그 기능이 좀 발달이 좀 되면서 이번에는 또 자동 블렌딩 기능이 또 추가로 좀 들어와서 전체 길이가 수정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버전에서는 면을 찍어주시고 직접 편집을 해주시게 되면 한쪽만 움직이는 거를 여기 보시면 자동 블렌딩이 있죠. 그 부분을 하시게 되면 전체를 자동으로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회전 명령도 마찬가지로 면만 찍어서는 안 됐던 거를 자동 블렌딩 기능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면을 선택이 되면서 손쉽게 부품을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목깎기에 반전된 목깎기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자, 화면 방법 여기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손쉽게 반전된 목깎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기능이 없을 때 이런 모델링을 하려면 굉장히 좀 어렵게 수입 기능을 이용해서 그 형상을 절단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이제 기본적인 명령이 바로 만들어지게 되었죠. 해서 오토데스크 제품을 설치를 하게 되면 오토데스크 데스크탑 앱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좀 됩니다. 제품이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 여기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빛나는 표시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전 버전은 오토데스크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었는데 이게 계속 업데이트 되다가 이름이 이제 오토데스크 데스크탑 앱으로 변경이 좀 됐고요. 앞으로 계속 신기능이 좀 나오게 될 텐데 인벤터의 최신 버전을 손쉽게 업데이트를 하거나 또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용자 경험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인벤터 사용자들이 직접 의견을 제공해서 업데이트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 다 대부분 오토데스크 계정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인벤터 아이디어 페이지를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런 요청을 바로 입력을 하셔서 요청을 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좀 많이 받게 되면은 다음 버전이라든지 또 좀 최근 업데이트일 때 나는 그런 업데이트가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많아지게 되겠죠. 좀 단점은 영어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시면 또 손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도 하나를 올리긴 했는데 또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제가 발표한 인벤터 2019의 새로운 기능은 여기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혹시 인벤터 쪽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록보안은 걸 수는 없고요. 그 링크로 그
뷰 공유를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링크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그대로 그 링크만 있으면 바로 접근이 좀 가능한 내용이 되겠고요. 보안 자체는 실제 모르고 그런 부품 파일로 그 파일을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3D PDF를 보내준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뷰 공유를 할 때 그런 파트 리스트 식으로 해서 그런 어떤 예, 그 어셈블리 그런 구조를 없애고 바로 보내줄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체크만 해지만 해주시고 작성해 주시면 그냥 그 3D PDF로 보내는 식으로 뭐 이렇게 보내시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더 질문이 좀 없으시면 뭐 이게 뭐 신기능이다 보니까 또 계속 사용을 하시다가 좀 모르시겠으면 이제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전화 좀 드려서 예,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세션인 볼트를 이용한 설계 복사에 대해서 또 다시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또 저 똑같습니다. 자, 혹시 볼트라고 좀 많이 좀 들어보셨는지 좀 모르겠는데 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거기에 따른 설계 복사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볼트라는 제품은 이 PDM 제품이에요. 오토데스크에서 개발한 PDM 제품이고요. 이 PDM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생성되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어떻게 보면 뭐 CAD 데이터, 뭐 BOM 정보, 거기에 따른 또 그 기술 문서들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사의 지적 재산을 지키고 확장 및 재활용, 특히 재활용을 통해 가치를 좀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인데요. 뭐 회사 유출을 좀 강조를 하면서 PDM을 접근을 할 때 사용자 아이디가 좀 할당이 되고요. 그래서 각각 부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DMC라고 해서 프로덕트 디자인 매니팩처링 컬렉션 제품이라고 해서 저희 오토데스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미 아시다시피 오토캐드 상에서 도면을 좀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인벤터라든지 퓨전 360을 이용해서 3D 설계, 개념 설계라든지 부품 설계, 어셈블리, 라이브러리 이런 등을 바로 설계해서 작성을 좀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좀 대용량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나빅스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런 설계를 하시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볼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볼트 베이직으로 문서 관리라든지 3D 데이터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고요. 오토캐드 데이터에서도 관리가 됩니다. 제일 중요하게 역할이 되는 것은 검색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또 이번에 그 부 제목이죠. 설계 복사를 이용한 볼트를 이용해서 설계 복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베이직에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또 프로에 대해서도 또 협업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BOM 또 자동 채범 그리고 설계 변경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 있습니다. 볼트 프로는 PDMC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볼트 베이직이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게 실제 제대로 이제 뭐 잘 버티는지 어떤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인벤터 자체에 있는 인벤터 시뮬레이션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PDMC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 라트라는 캐드로 해석을 통해 검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가공이라든지 틀링 또 마찬가지로 2.5쪽, 3쪽 이런 캠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PDMC 자체에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볼트는 뭐 이제 다시 설명 좀 드려보면 볼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클라이언트, 웹 클라이언트, 오토캐드, 인벤터 이런 또 그리고 오피스 제품으로 해서 클라이언트로 접속이 좀 가능하고요.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건 아니라 서버를 또 구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PC가 계속 켜져 있는 상태의 있는 PC를 하나 설정을 해주셔가지고 이 PC를 이용해서 파일 스토어, 그러니까 실제 위도우 탐색기에서 뭐 이렇게 어떤 공유로 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일들, 이런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하고 그다음에 SQL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이 파일이 어디에 위치가 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스토어,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그 볼트의 어떤 시스템 구성이라고도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런 환경이 구축이 되면 나중에 그 ERP와의 또 연계도 같이 또 들어갈 수가 좀 있게 되겠습니다. 좀 비교를 좀 해보자면 기존 그 PDMC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볼트 베이직하고 또 그 유료 제품인 볼트 프로 제품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기능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애니케이드라든지 데이터 재사용 그리고 오피스에 또 통합이 돼 있어서 바로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프로에 대한 그런 기능들이 더 많죠. 더 정확하게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볼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사용자 추가를 하셔서 이런 권한, 어떤 분은 이런 어떤 권한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권한을 좀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기본 공통적인 기능이 좀 되겠고요. 그룹으로도 바로 사람이 많을 경우에 그룹을 이용해서 어떤 팀으로 그룹을 만든 다음에 접근 권한을 바로바로 부여를 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데이터 관리인데요. 서버를 기준으로 해서 체크인, 체크아웃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버에다가 넣었다 뺐다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버에다가 저장을 할 때마다 계속 이력이 좀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넣으시게 되면서 이제 도면 내 텍스트로도 검색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오토캐드에서도 좀 사용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오피스 문서도 똑같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똑같이 오토데스크 볼트라는 또 탭이 추가로 돼서 로그인을 하고 다시 볼트 서버에다가 넣어주실 수가 있는, 그러면서 같이 문서도 관리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 왼쪽에 보이는 윈도우 탐색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볼트 프로페셔널 라고 좀 되어 있는데 볼트에 대한 환경입니다. 똑같은 프로젝트 단으로 해가지고 폴더 구조로 저장을 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권한으로 또 이 폴더는 어떤 팀만 읽기만 되고 수정은 안 되고 지워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폴더 단으로 해서 권한을 좀 부여를 좀 해주실 수가 있고요. 또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전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코멘트를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넣었는지 바로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배정이 돼서 그러니까 출도가 좀 돼버리면 바로 수정할 수가 없게끔 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부로 변경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장된 뷰어가 있어서 바로 그냥 어떤 뷰어 프로그램이 없어도 볼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바로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기는 하는데 이 뷰어 프로그램 이용해서 이런 캐드 프로그램이 없어도 바로 이렇게 뷰어 형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측정도 가능합니다. 또 제일 좀 강조가 되는 거는 이제 검색에 대한 그런 기능인데요. 검색을 통해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그 속성값을 이용해서 바로 검색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설계 복사, 지금 이제 좀 주로 설명을 드릴 설계 복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윈도우 탐색기에서 그냥 바로 이 인덴터 파일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해서 또 사용을 하게 되면 또 링크 구조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픽앤고를 쓰니 다른 어떤 디자인 어시스턴을 쓴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볼트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좀 이제 데이터 관리 이력도 같이 쌓이게 되면서 손쉽게 바로 이런 설계 복사에 대한 그런 기능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이제 이따가 좀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데모를 보시면서 한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속성도 마찬가지로 이 볼트 내에서 간단하게 수정을 하게 되면 캐드에서도 같이 변경이 되는 매핑 기능도 같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속성은 프로 기능,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프로에 있는 그런 기능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 기능에서는 또 이제 그 자동 채번 시스템이 같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도번 채번 규칙을 뭐 손쉽게 만들고 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도 똑같이 관리를 가능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여기에 좀 들어가 있는 내용들 어셈블리 구조로 해가지고 다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또 설계 변경 요청서라고 하죠.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이 전자결제로 타는 그런 형상을 만들 수가 있고, 이게 또 계속 볼트에 계속 어떤 자료가 쌓이기 때문에 손쉽게 또 검색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 변경에 따른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프로 기능에서는 싱클라이트라고 해서 또 인터넷으로 이 서버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게 되면 인터넷상으로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데모를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는 폴더 및 검색 구조가 좀 되겠고요. 윈도우 탐색기에서는 직접 파일 위치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헤드 파일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뭐 마우스 클릭해서 뭐 바로가기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오토캐드나 인벤터에서 최근 파일로 해가지고 열 수가 있지만 따로 또 설정이 좀 필요하죠. 또 여러 개 열면 또 없어지고 하는 내용이 좀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거는 볼트 프로 초기 화면입니다. 볼트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는 이제 로그인을 좀 진행을 해서 자동으로 로그인하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또 입력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초기 화면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 홈 화면은 윈도우 탐색기와 같은 구조로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작업 리스트는 뒤에 설명을 드릴 뭐 이제 똑같은 폴더 구조로 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작업 리스트라고 좀 되어 있는데 뭐 뒤에 설명들이 이 SEO에 관련된 작업이고요. 또 바로가기를 또 여기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작업을 해야 될 위치를 바로바로 찾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내가 그 파일이 있는 곳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이용해서 손쉽게 바로가기 만들기, 바로가기 작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눌러주시면 바로 만들어지고, 또 손쉽게 또 마우스 우클릭해서 지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품을 좀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 아래쪽 칸에 보시면 사용 내역, 사용처 변경 지시, 미리 보기 등이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파일을 하나 열어보면 파일을 수정하고 저장할 때 계속 볼트의 버전이 좀 쌓이게 되고요. 누가 작성을 했는지, 어떠한 이유로 작업을 했는지 파일을 체크인, 서버에 올릴 때 이력을 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런 주석을 남겨놓으면 필요에 이력을 검색하고 확인할 때 좀 편리하게 되겠죠. 미리 보기는 뭐 올리실 때 DWF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간단하게 이제 부품이 어떤 것인지 이제 좀 보이시게 될 텐데, 지금 제 PC 환경이 조금 느려가지고 그런데, 자, 부품을 회전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치수를 클릭하셔서 치수를 빼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처는 오토캐드보다는 인벤터에서 사용할 때 편리합니다. 캐드는 그냥 단일 파일인데, 자, 이 부품을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지 역추적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사용에 대한 내용은 전체 어셈블리라는 기본적인 트리 구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어셈블리를 선택하고 사용을 눌러서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검색 이 기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기를 좀 눌러보시면, 자, 고급적으로 해서 보시면 어떤 특성값, 오토캐드나 이벤트에서 사용했던 특성값들을 여기서 골라서 검색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여기 파일 컨텐츠 검색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으로 텍스트를 바로 검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도면 이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도면을 한번 실제로 한번 열어보게 되면 펌프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DWG 파일도 그렇고 문서 파일도 이렇게 파일 컨텐츠 검색을 입력하시면 글자를 좀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체크아웃 창이 나오는데 체크아웃이라는 거는 수정 권한을 가지고 오겠냐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은 그냥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읽기 전용으로
얘를 눌러서 읽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CAD가 좀 열렸는데요. find라는 명령어를 해서 펌프라고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 명령을 해서 펌프라고 검색을 해보면 들어가 있죠. 손쉽게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좀 수정 내용을 했기 때문에 또 체크아웃에서 또 저장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자동 채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프로 기능 중에 하나긴 하지만 되게 손쉽게 자동 채번 규칙을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의 버튼을 좀 눌러서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을 바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 그냥 세미나라고 제가 하나 만들긴 했는데요. 새로 만들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해서 테스트라고 한번 입력을 좀 해볼 거고요. 또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고정 테스트로 해서 그냥 대충 입력해 주시면 돼요. 고정 테스트는 이제 자동 채번이 될 그런 입력이 되겠죠. T01이라고 입력을 좀 지어주면 또 새로 만들기에서 또 구분기호, 빼기 구분기호를 또 추가를 좀 하고요. 또 새로 만들기에서 시퀀스, 자동 생성된 시퀀스를 이용해서 몇 자리인지 4자리로 하겠다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T01-0000부터 9999까지 또 새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인벤터를 한번 열어가지고 새로 한번 부품을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부품을 좀 만들 거고요. 간단하게 또 스케치를 해서 조금 걸렸는데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고 평면 잡고 이건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간단히 사각형 만들고 돌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할 건데요. 저장을 하게 되면 자, 부품 1이죠. 당연히 부품 1로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볼트에 지금 로그인을 안 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장을 할 거고요. 또 다시 새로 지금 볼트가 열려있지 않다고 나와 있죠. 자, 새로 부품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볼트를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스케치를 더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좀 눌러보게 되면 아까랑은 틀리게 파일 번호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 세미나, 테스트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채번 설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파일 이름이 저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서버에다가 바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체크인을 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최초 업로드, 어떤 무엇에서 수정 이런 식으로 계속 서버에다가 체크인을 할 때 주소만 올려주시면 나중에 자료를 검색하실 때 손쉽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계정, 아까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볼트 계정이고요. 여기는 이제 어드민 계정으로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포레스트 탐색기를 한번 또 보시게 되면 이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T01-000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체크아웃,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가져오게 되면은 다른 지금 어드민 계정으로 좀 되어 있는 내용에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빗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체크아웃, 그러니까 수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를 눌러주시면 그냥 읽기 전용으로밖에 읽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하실 때 누가 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설계 복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계 복사를 좀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부품에 대해서 어떤 어셈블리가 있는지, 부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복사를 좀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자동 채번이라고 되어 있는 기능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런 채번을 사용하겠다라고 눌러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미나라고 되어 있는 내용보다는 테스트로 체계를 좀 변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채번이 또 계속 또 변경이 되고 있죠. 이렇게 자동으로 이름이 바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본 작성을 눌러주면 자, 볼트에서 바로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냥 그런 링크 구조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설계 복사를 하게 되면 어셈블리 파일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름이 변경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면 기본하고 일단 똑같은 내용인데 저 파일을 열어서 부품을 또 다시 다른 어떤 형상 설계 복사를 한다는 거는 어떤 비슷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수가 변경됐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설계 변경 요청을 좀 하는 내용인데 제목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입력을 하고 부품을 뭐 변경 뭐 해달라 자세한 설명을 여기다 좀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 변경을 할 거고 해당 내용을 이제 첨부 파일 보고 그래서 변경을 좀 해달라라는 내용이 되겠죠. 또 이 파일을 눌러주시게 되면 어떤 부분을 좀 눌러줄 건지 첨부를 해서 바로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뭐 여기서는 뭐 파일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그 문서 파일을 하나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팅은 어떤 식으로 지금 뒤쪽에 보이는 열기 작업 저장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누가 담당을 하고 누가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한 설정이고요. 이거는 사용자 추가를 할 때 저희가 대부분 다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설정 작성하였습니다 라고 눌러주게 되면 F5번을 눌러서 새로 고침 눌러주게 되면 2번이 또 하나 생겼죠. 얘를 또 눌러보게 되면 상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열기라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제출이라든지 또 승인을 한다든지 계속 이런 시퀀스로 넣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프로에서는 싱클라이언트라는 것을 제공을 하는데요. 똑같이 사용자 계정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인터넷이 되는 상태로 해서 서버에 접속이 가능하면은 똑같이 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프린터에서 뭐 어떤 어셈블리 파일을 선택을 하면 자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뷰어 프로그램이 또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측정을 하거나 또 마크업을 좀 하실 수가 있고요. 치수를 여기서도 간단하게 찍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잘못 찍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치수를 좀 넣어 주실 수가 있고 받을 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ECO 작업을 할 때 파일 첨부를 이 파일을 그대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마크업을 해서 또 올려주실 수 있는 또 내용을 워크플로우를 또 보실 수가 있겠죠. 또 검색 기능에서는 지금 아까 펌프라고 좀 했었던 내용을 또 계속 뭐 찾아야 된다 그러시면 저기 위쪽에 저장 아이콘이 있습니다. 저장 눌러주셔서 펌프 검색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좀 해주시게 되면 확인 눌러주게 되면 나중에 또 이렇게 또 눌렀을 때 또 찾는 그런 또 수고를 또 번거로움을 또 없앨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볼트에 관련된 내용을 뭐 기본적인 내용하고 기능 그리고 데모를 좀 보여드렸는데 또 질문이 좀 있으시면 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볼트 베이직은 일단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혹시 뭐 좀 사용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담당 영업분들한테 연락 주시면 서버가 될 PC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윈도우 PC로도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로 되어 있는 PC로 해주시게 되면 나중에 또 프로로 업그레이드가 만약에 된다고 하셨을 때 더 원활하게 좀 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직은 무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파일 정식을 좀 무관하게라고 보다는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들 이제 회사마다 그런 채범 규칙이 좀 있습니다. 그 규칙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0000부터 그다음에 어떤 뭐 5자리라든지 6자리라든지 그 중간에 또 어떤 타입이 또 바뀌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좀 설정은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채번 기능은 좀 프로 기능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좀 프로로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알파벳이나 숫자 조합 다 가능하긴 한데 이게 알파벳이나 숫자 조합이 어떤 식으로 이게 순차적으로 좀 되는 건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좀 되어 있는 거는 예, 그 숫자로만 이제 계속 1, 2, 3, 4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알파벳이라고 조합을 하게 되는 거는 그 앞쪽에 이제 그런 그 정의를 할 때 알파벳을 이제 A, B, C, D 이런 식으로 또 순차적으로 또 고르게끔 또 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은 뭐 이제 그 저희 영업 쪽에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번 직접 뭐 데모식으로 뭐 보여드린다거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없으시면 뭐 여기까지 해서 제가 한뭐 50분 정도 해서 발표를 좀 드렸고요. 뭐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질문에 관련된 내용 어, 퀴즈를 아직 내지 못해드렸는데, 또 선착순 세 분에게 기프티콘 좀 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퀴즈는 바로 좀 나갈 거고요. 네, 일단은, 끝까지 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오토데스크 PDM 솔루션이고요. 데이터 관리 및 협업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라는 게 지금 퀴즈고요. 선착순 세 분을 뽑아서 기프티콘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 답변 주시면 바로 저희 그께서 바로는 아니더라도 이제 순차적으로 아마 기프티콘을 좀 드릴 거예요. 뭐 저희가 이제 뭐 그 찾아가는 그 세미나는 좀 많이 했는데 지금처럼 이제 그 온라인 세미나죠. 요거를 좀 많이 해보지는 않아서 좀 이제 좀 부족한 거, 또 대부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나 끝날 때 음악 뭐 BGM 깔고 뭐 그랬던 다른 쪽에서 이제 한 거를 좀 보긴 했는데 또 갑자기 하려다 보니 좀 생각이 좀 안 났는데 좀 많이 좀 부족했었지만 또 다음에 또 이런 또 세미나가 좀 있으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또 좋은 또 그 기능 소개라든지 오늘 다시 또 해서 준비를 해서 다시 또 발표를 또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